잡곡밥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식품 중 하나예요. 하지만 잡곡밥이 정말 모두에게 좋기만 한 걸까요? 혹시 잘못 먹으면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고 통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잡곡밥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잡곡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잡곡밥은 백미의 다양한 곡물을 섞어 지은 밥이에요. 백미와 달리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콩, 그리고 다양한 곡물이 섞여 있어서 각기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잡곡은 껍질을 벗기지 않거나 껍질이 덜 벗겨진 상태로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 쌀밥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예로는 귀리가 있는데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잡곡밥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 덕분이에요. 흰 쌀밥보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흰 쌀밥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은 많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 잡곡밥은 여러 곡물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잡곡밥이 무조건 건강에 이롭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어렵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집에서 잡곡밥을 먹고 배가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이럴 때는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경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푸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이 있는데 이는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에 초콜릿을 한 박스씩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에 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잡곡밥도 과하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곡밥을 먹을 때는 자신에게 맞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잡곡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잡곡을 고르고 적절하게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철분이 풍부한 흑미를 추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화가 약한 사람이라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곡물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덜 가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잡곡밥의 기본 개념과 영양소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죠?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잡곡밥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잡곡밥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풍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잡곡밥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잡곡 중 일부에는 푸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푸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잡곡, 특히 현미는 푸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통풍 환자가 잘못된 정보로 현미밥을 계속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도 잡곡밥은 주의가 필요해요. 잡곡에는 인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평소에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미네랄이 큰 도움이 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과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액 내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잡곡밥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잡곡밥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잡곡은 껍질이 두껍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잡곡밥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딱딱한 고기를 먹을 때 씹는데 시간이 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잡곡도 충분히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만약 잡곡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섭취를 줄이거나 잘게 분쇄한 잡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점은 바로 오래된 잡곡이에요. 잡곡을 보관할 때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가 핀 곡물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물질은 간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간이 약한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 곡물을 절대 섭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은 항상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고 보관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잡곡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먹을 때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잡곡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하루 3끼를 모두 잡곡밥으로 먹는다면 체내에 섬유질이 과다하게 쌓일 수 있어요. 물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잡곡의 섬유질에 흡착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죠. 그러면 빈혈이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잡곡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잡곡밥이 건강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셨죠? 이번에는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여러 잡곡을 섞어 밥을 짓는 것만으로는 최상의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절한 곡물 선택과 혼합 비율,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곡물 선택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잡곡은 각기 다른 영양소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흑미나 찹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곡물들은 철분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화가 약한 사람이라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곡물보다는 찹쌀이나 기장과 같이 소화에 부담이 덜 가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찹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답니다. 또한 혼합 비율도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다양한 잡곡을 한꺼번에 섞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이상의 잡곡을 한 번에 섞으면 각 곡물의 영양소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잡곡의 종류가 너무 많을 경우 각 잡곡의 혼합 비율이 적어져서 오히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잡곡의 종류는 5가지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곡물의 성질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체중 조절을 원한다면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곡물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른 곡물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잡곡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와 온도 관리예요. 잡곡은 습기에 민감해서 잘못 보관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잡곡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습기와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빛을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잡곡을 보관할 때 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잡곡은 벌레의 주요 먹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레가 끓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실에 잡곡을 잠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동실에 약 3일 정도 보관하면 잡곡에 있는 알이나 작은 벌레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한 보관 기간도 중요해요. 잡곡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영양소도 감소하고 맛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오래된 잡곡은 영양 손실뿐만 아니라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잡곡은 6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오랜 기간 보관할 계획이라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잡곡의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을 사용하기 전에 씻는 과정도 중요해요. 잡곡은 벼룩이나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씻을 때 빠르게 헹구기보다는 물에 잠시 불려놓았다가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현미나 귀리는 물에 20분 정도 불렸다가 씻어주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잡곡을 보다 쉽게 소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제 적절한 곡물 선택과 혼합 비율, 그리고 잡곡의 보관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죠? 그리고 잡곡밥은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잡곡의 자연스러운 맛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 김치와 같은 자극적인 반찬과 함께 먹을 때 잡곡의 영양소가 묻히거나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잡곡밥의 건강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간을 사용하고 잡곡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 섭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해 잡곡의 영양소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단순히 곡물을 섞어 밥을 짓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조리법과 식사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법과 잡곡밥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잡곡밥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답니다. 잡곡밥을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올바른 조리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잡곡밥을 지을 때 물에 불리는 과정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초나 소금을 약간 첨가해 물에 불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금이나 식초는 잡곡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하기 쉽게 해주고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예를 들어 현미를 물에 불릴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으면 현미가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훨씬 좋아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소화 기능을 돕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잡곡밥을 더욱 영양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황이나 녹차가루와 같은 건강한 재료를 함께 넣어보세요. 강황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카레의 주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는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에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으면 밥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또한 녹차가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녹차가루를 소량 첨가하거나 녹차를 우려낸 물로 밥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밥에 건강한 재료를 더해 다양한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잡곡밥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잡곡밥은 다양한 반찬과 조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은 고단백 음식과 궁합이 아주 좋아요. 특히 두부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체내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고 콩에서 얻은 아미노산이 잡곡에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해요.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된 음식은 소화효소를 촉진시켜 소화력을 높여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잡곡밥의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잡곡밥과 배추김치를 곁들이면 아삭한 식감과 잡곡의 쫀득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잡곡밥을 먹을 때 신선한 채소와의 조합도 매우 유익해요. 잡곡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더하면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각종 비타민과 철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잡곡밥의 풍부한 섬유질과 신선한 채소의 비타민이 조화를 이루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에 견과류나 씨앗을 더해보는 것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와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잡곡밥에 영양을 보충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잡곡밥에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를 넣어 먹으면 에너지를 높이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나 치아씨드를 밥 위에 살짝 뿌리면 씹는 맛도 더해지고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어요.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리법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방법들은 우리의 식탁을 더 다채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잡곡밥과 함께 먹는 음식들을 잘 이해하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잡곡밥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중요해요. 모든 잡곡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알맞은 잡곡을 선택하고 적절한 식사 습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의 건강에 맞는 잡곡밥 선택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한 잡곡밥을 추천해 드릴게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민감한 분들은 섬유질이 너무 많은 잡곡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럴 때는 찹쌀, 기장, 수수와 같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찹쌀은 쉽게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소화에 부담이 덜 가죠. 또한 이러한 잡곡들은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아 위염이나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을 포함한 잡곡밥을 추천해요.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고 혈당 수치를 천천히 상승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현미는 저항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통곡물에 익숙하지 않다면 백미와 통곡물을 7대3 비율로 시작해 천천히 통곡물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추천 작곡도 있어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귀리는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외에도 키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리한 선택이에요.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잡곡밥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잡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흑미와 메밀은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특히 흑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큰 이점을 줄 수 있어요. 이때 소금을 줄이고 간이 적은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을 짓고 나서 깨소금을 살짝 뿌리거나 간이 약한 된장국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혈당 수치 변동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되 잡곡밥을 포함한 식사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적당한 양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많이 먹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끼의 잡곡밥은 밥그릇 기준으로 반에서 두세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특히 처음 잡곡밥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팁은 다양한 잡곡을 순환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 잡곡을 계속 먹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다른 종류의 잡곡을 섞어 먹어야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귀리와 보리를 주로 사용했다면 다음 주에는 현미와 흑미를 사용하는 식으로 잡곡의 종류를 바꾸어가며 먹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잡곡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잡곡밥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셨죠? 이를 통해 잡곡밥이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넘어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잡곡밥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잡곡밥을 섭취하면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에게 맞는 잡곡을 선택하고 바른 조리법과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잡곡밥은 흰쌀밥과는 달리 우리의 몸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주지만 잘못 섭취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잡곡밥을 무턱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게 균형을 잡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잡곡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단순한 다이어트나 건강 개선의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식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나 김밥에도 다양한 잡곡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잡곡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핵심 식재료였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잡곡밥을 즐기고 있어요. 잡곡밥은 단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맛있게 즐기면서도 우리 몸을 아끼고 돌보는 즐거움이 되어야 해요.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잡곡밥이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식재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식사 시간은 더 특별해질 거예요. 잡곡밥을 먹는 것이 단순히 식단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잡곡밥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차츰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잡곡밥이 주는 건강한 힘을 깨닫게 될 거예요. 건강한 식사 습관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또한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선택이기도 해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잡곡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고 곡물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잡곡밥을 그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만 여기지 말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친구로 받아들여 보세요. 매일의 식사 속에 작은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세요. 잡곡밥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일상을 약속해주는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